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될 것 같죠. 이번에는 또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하여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고 가격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현재 예, 지난번에 150원 이렇게 추가로 내린 걸로 계속 유지 중입니까? 네,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유가 상황까지 감안해서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사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물가 통제, 물가 관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수입 물가, 예를 들어 할당관세든 아니면 저가 수입이든 이게 중간에서 하여튼 약간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할당관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업체만 배불리게 되는데 네.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뭐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현행 법률상으로도 매점 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는 거죠. 매점 매석 대상 물건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저기 공정거래위든 어디서 매점 매석 단속을 다시 또 경계심을 가지고 하실 때 그 초기에 그 매점 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좀 강화하면 좋겠어요. 그 수사기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원래 몰수 대상으로 돼 있는데 압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매점 매석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법에 하여튼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적 몰수 아닌가요? 일정 요건 하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미 몰수예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매점 매석이 지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압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팔기가 난 다음에 차액 부분을 뭐 몰수하고 이렇게 지금 처리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선제적으로 좀 압수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압수 물품은 공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법원 판결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던데 네. 예외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은 관련 압수 당한 측도 그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손해잖아요. 물론 뭐 자기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무죄가 혹시 났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피해 배상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뭐 손해는 전부해 주면 되니까 보전해 주면 되니까. 네, 절차가 오래 걸려 있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 현재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능하게 됐을 텐데 선제적 매각이 네. 압수 물품 필요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압수나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법 개정도 검토를 하십시오. 네, 매점 매석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몰수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가안정법의 몰수 관련 규정을 네.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검토와 함께 진행 중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억울한 압수나 몰수했다고 하면 그 손해는 충분히 보전해 주면 되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규정도 잘 만들어서 피해 전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절차적으로. 네, 너무 괴롭히지는 말고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현장에서 법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점 매석 관련해서는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정경제부가 주관 부처이기 네. 때문에 그 공정위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나프타 이런 쪽에 독과점화된 네.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주사기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걸 일부에서 매점 매석하는 바람에 그 불필요하게 주사기 값도 엄청 오르고 심지어 주사기를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완전히 국민 경제나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보니까 좀 매점 매석 경향이 조금 있다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 영역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세청장입니다. 네. 여기 예. 아, 예. 이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중에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를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게 사회 유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혐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역외 탈세 여부를 계속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우리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환율이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거 관념에 의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뭐 1,500원, 뭐 1,560원 이렇게 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수출에 의한 경상 수지가 현재 지금 전반기에만 해도 과거 작년을 넘어서 지금 1,400억 불에 5월달까지가 1,400억 불이고 5월까지만 작년 연간이 1,23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산 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과거 개념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그런 데 관심 갖는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그 국내 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게 지금 작년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예, 한 1,200억, 300억 불 정도까지. 1,200~300억 불이 해외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가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 보자고 해서 아마 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사실은 일반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든 그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 네네, 거였는데 3배까지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가 이게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아마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뭐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애초에 기대한 대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로 예를 들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 어디 담당 부서 갈까요? 이걸 금융위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취지가 뭐냐면 그 해외에서는 그때 됐고 해외에서는 2배, 3배까지 뭐 네, 우리나라 상품인데 우리나라 상품을 갖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 투자들이 해외 나가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는 걸 국내에서 막는 이 제도를 오히려 국내 제도권 틀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그쪽 가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돼서 보호하는 게 맞고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네. 아니면 원래 뭘 잘못한 건지 한번 그 얘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 홍콩에 그게 한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 해서 한 20조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야 그거 얼마 줄지 않았냐 그러지만 만약 이게 없었다면 거기로 더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갔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네,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서로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한 22%였거든요, 시총에. 근데 작년 말에 한 30%. 그다음에 금년 최근에는 53%. 그러니까 출렁이는 거에 맞는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하튼 이게 레버리지 도입은 해외에는 원래 3배까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외환 유출의 원인이 되니까 원래는 외환 안정을 위해서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해외에도 있는 걸 국내에서 오히려 완화해서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해외는 예탁금 제도도 근데 있지 그래. 않고요. 교육 제도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와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 ETF라는 그 용어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 상품에 ETF라는 건 이제 장기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 있는 거고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ETF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저희들이 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 내에서는 다 했고요. 하여튼 그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그건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시행 자체가 뭐 즉시 하거나 뭐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땡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그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거기-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거기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네,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다 반도체들이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 6월 22일부터 지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외화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게 네.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 투자한 게 1,400억 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00조 대는 나갔다는 거고. 해외 이제 뭐 기관 작년에만 개인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이 400억 불이고요. 기관이 1,000억 불 정도에서 작년에 1,400억 불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작년 이제 4, 4분기 그럴 때 이제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는 기관들은 뭐 그 추세로 가는데 개인들이 전체 400억 불 한 게 올해 반년 6월까지 28억 불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400억 작년에 연간 400억. 연간 400억 불이니까 뭐 단순 반기하면 한 200억 불이 돼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순유입도 많고
28억 불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RIA 이런 조치도 했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하여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 어렵죠. 우리 부처 장관님들 일하기 어렵죠. 이거 하면 저거 문제고 저거 하면 이거 문제고. 자,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어떤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갑시다. 네, 다음 할까요?